자, 백구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의 1번입니다. 자, 김경민 부양가족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능하면 김경민이 모두 공제받고자 한다. 사원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109에 첨부전자로 들어가 주시고 사원 등록을 눌러서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김경민 선택해 주시고요. 부양가족 명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은 입력이 되어 있고, 자, 문제 보시면은 배우자부터 F2번 눌러서 배우자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자, 배우자 정혜미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민번호는 63 문제 보시면 04 15 그 다음에 22 15 67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배우자는 어차피 연령에 제한이 없죠. 자, 그럼 소득의 요건만 보셔야 되는데, 자,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 있죠? 김경희가 있네요. 자, 동생. 형제 자매. 김경희. 자,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700-115. 그 다음에 25 7895. 7895. 자, 동생입니다. 자,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55가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문제 보니까 자, 1원 근로소득이다라고 있어요. 이거는 분리과세니까 100만 원 이하자가 되는 거죠. 소득에 대해서는. 자,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 연령의 제한이 없으니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자, 김경우 부친이 있죠. 그럼 부친 소득자의 직계 존속 김경우라고 돼 있고요. 자, 부친은 주민번호가 400 문제 보시면 122 178 1789 54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연령은 60세가 넘었어요. 근데 소득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부친 김경우는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죠. 그죠?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니까 이 부친 김경우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경로 우대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모친이 있네요. 그죠? 모친 박순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400 228 그 다음에 215 6777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자, 나이는 60세가 넘으셨으니까 기본공제가 가능한데 소득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소득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으로 또 경로 우대자 공제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여러분? 자, 정지원 처남이 있네요. 그죠?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고요. 중증 환자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면 연령에 상관이 없으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자, 나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자, 정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주민번호는 69 0717 그리고 1333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451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네, 690717 맞게 입력했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나이 때문에 기본 공제가 안 되지만 중증 환자 장애인 공제가 되니까 장애인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중증 환자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김기정 아들. 자,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별거 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줍니다.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예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럼 아들인데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가 되니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나이가 이제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해야 될까? 입력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을 하지 말 건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서 1995, 95년생이니까 하면 30살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장애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기정은. 왜냐하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김지은입니다. 김지은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니까 기본 공제가 가능하겠죠. 자, 입력을 해볼까요? 자, 자녀입니다. 마지막 딸. 그러면 직기비속 자녀. 그 다음에 김지은 입력하시고요. 자, 주민번호는 05 1230 그리고 415 6870.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에 해당이 되니까 자동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민번호는 제가 정확한 것으로 가정하자고 했으니까 이런 거 무시하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요 밑에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하시면 요 순서대로 또 정렬이 되니까요. 우리 교재 해답의 그림에 이렇게 캡처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진도준 사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연말정산 입력 탭에 연말정산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고요. 입사일자를 1월 2일로 직접 수정하자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변환 때문에 요거를 한번 고쳐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으로 가서 자, 진도준 자, 입사일자를 2025년도 1월 2일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자라고 제가 거기 써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가족사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자, 우선 요거 닫고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해서 자, F2번 눌러서 자, 누구죠? 주인공이 진도준이죠. 진도준을 선택하시고요. 자, 1번 보니까 가족사항은 모두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 자, 아래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를 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요. 자, 그럼 먼저 부양가족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진도준을 불러오시고 부양가족 탭을 클릭해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니부터 있네요. 자, 어머니부터. 자, 문제 보시면은 박정희라고 해서 어머니가 나와 있고요. 자, 어머니 박정희. 자, 내국인이고요. 자, 주민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주민번호가 490511 그리고 2148 어떻게 됐죠? 712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보니까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400만 원 있대요.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초과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배우자. 배우자. 자, 배우자의 이름이 김선영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1번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배우자가 800-115. 자, 그리고 234, 7238. 그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시면은 분리과세 선택, 기타 소득이 300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또 누가 있나요? 아들 진도진과 아들 진시진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 자녀 아들 진도진.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160131. 자, 그리고 316 5610 5610 이렇게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을 하자고 했고요. 자, 문제 보시면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진시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190121 문제 보시면 316 5115 5115. 자,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요. 자, 소득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만 8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 대상의 자녀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연말정산 자료가 나와 있고요. 아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기타 증빙을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홈택스로 조회된 자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험료예요. 자, 보험료인데, 자, 우선은 근로자 본인 진도준 보장성 보험료. 이건 공제가 가능하죠. 먼저 이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준 선택하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국세청 란에다가 얼마죠? 금액이 220만 원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종료 눌러주시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진도진 보장성 보험료. 자, 보험료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도진은 기본 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럼 진도진 선택하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일반 보장성 더블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48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여러분? 보니까 진시진 보장성 보험료. 여기 진시진 보장성 보험료. 45만 6천 원. 자, 진시진 눌러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보장성 더블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45만 6천 원.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 입력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보니까 교육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진도준 대학원 수업료. 자, 대학원비는 근로자 본인만 되니까 진도준 거 가능하고요. 자, 박정희는 어머니예요.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고. 자, 진도진 영어 보습학원비. 자, 진도진은 초등학생이에요. 그럼 취학전 아동이 아니니까 이것도 공제를 받을 수 없죠. 자, 진도진 태권도 학원비. 취학전 아동이 아니니까 초등학생이니까 태권도 학원비도 안 됩니다. 자, 진시진. 자, 진시진은 유치원생이에요. 그래서 진시진의 축구 교실 학원비.
이건 가능하죠. 그죠? 가능한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자, 이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이어야 됩니다. 뭐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인정받을 수 없겠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원비, 수업료만 가능한 거죠. 네, 그럼 800만 원권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진도준 눌러주시고 교육비, 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자료라고 했죠.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니까 800. 자, 이렇게 해서 본인의 교육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의료비입니다. 자, 질병 치료비 가능하죠? 가능하고요. 자, 시력 보정 렌즈 구입한 거 가능한데 50만 원까지만 되는 거죠. 자, 여기 구입처랑 기타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사항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박정희, 자, 박정희가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질병 치료비 가능하죠. 신용카드로 했다고 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안 해주진 않죠.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중복해서 공제가 되니까 이 신용카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실손보험 받은 건 빼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료비의 진도준, 본인 거. 자, 국세청장 자료이고, 자, 금액이 문제 보시면 얼마죠? 300만 원이죠. 300. 자, 그리고 시력 보정용 렌즈 구입한 게 60이 있는데 이건 따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죠? 증빙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진도준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이거는 기타 영수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타 영수증. 문제 보시면은 구입처는 렌즈모아, 그 다음에 사업자번호 나와 있습니다. 자, 사업자번호 105, 68, 그리고 23521, 23521. 자, 금액은요, 여러분. 자, 60만 원이지만 얼마까지만 돼요?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도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박정희 거. 박정희. 자, 그 다음 국세청장 자료겠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자, 325만 원. 325만 원인데 실손보험금 받은 게 2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해답 화면에도 캡처를 해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입니다. 자, 진도준 신용카드가 3,200이에요. 전통시장에서 쓴 거는 전통시장 칸에다가 넣고 요거 제외한 나머지를 신용카드에, 현금영수증 쓴 게 320이니까 전통시장 20이니까 전통시장에다가 20을 반영하시고 나머지 300을 현금영수증, 요 직불카드, 체크카드 238만 2천 원인데 대중교통 쓴 거는 그쵸, 대중교통 칸에 넣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를 요 체크, 직불카드 칸에 하시면 되겠고, 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이 모두 포함됐다. 자, 그러면 의료비도 되고 카드도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의료비 카드로 쓴 거를 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드는 신용카드 탭으로 가서, 자, 첫 번째 진도준 거부터. 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에다가 얼마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 3,200인데 전통시장에서 쓴 게 200이니까 그렇죠. 3천만 원만 입력하고 전통시장에 쓴 거는 전통시장 칸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진도준 현금영수증 쓴 거. 자, 현금영수증 320인데 20만 원은 전통시장에서 쓴 거니까 그렇죠. 300만 원만. 그리고 전통시장은 200, 20으로 20을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또 진도준 체크카드 쓴 거 238만 2천 원인데 18만 2천 원이 대중교통이니까 18만 2천 원은 대중교통 안에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체크카드 쓴 거죠? 그러면 여기 직불카드 쪽에다가, 자, 그러면은 얼마겠어요? 238만 2천 원에서 빼기 18만 2천 원 하게 되면 220만 원이죠? 22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도 포함이니까 그거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해답에도 그렇게 그림을 캡처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진도준 연금저축계좌 납입한 거 240만 원. 자, 이거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 것만 가능합니다. 근데 진도준 본인 거니까 공제 가능하고요. 자, 연금저축 탭을 눌러주시고요. 요 밑에 연금저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연금저축 F2번 눌러서 자, 금융기관이 삼성생명보험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가 153 다시 05274 05274 다시 그리고 72339 72339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연금저축 납입액이 얼마죠? 240이에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끝이 아니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연말정산 입력에서 부양가족세 불러오기를 하셔야지만 이게 반영이 된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결정세액이 343만 3,189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 보니까 환급이 나온 거죠. 자, 요 그림도 해답에 있는 그림과 동일하니까 해답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기출문제풀이 109회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